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 사이트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최근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과 재무지표, 투자자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동성화인텍의 현재 투자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성화인텍의 현재가는 22,700원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최고가는 34,300원, 최저가는 21,45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동성화인텍은 3개월 범위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구간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며 가격 발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월 한 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반 주가는 29,450원대에서 형성되었으나 월말 기준 22,700원으로 변동했습니다. 이는 대략 마이너스 22.92%의 변화를 기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월 단위 변화는 계절적 요인, 거시경제 뉴스, 기업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분석 기간 중 최고가는 32,150원, 최저가는 21,6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범위는 월간 변동성의 폭을 잘 보여줍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36만 1,438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임을 나타냅니다. 유동성이 좋은 종목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754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70억 원, 당기순이익은 15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영업이익률이라 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핵심 사업이 수익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최종 수익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을 나타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는 24.23%로 나타났습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높은 ROE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좋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업이 주주들의 투자로부터 양호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평균 ROE와 비교해서 동성화인텍의 ROE가 높다면 이는 해당 기업이 업계에서 우수한 기업임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낮다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은 2.62배입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을수록 시장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PBR이 1 이상 3배 이하인 기업들이 적절히 평가받은 기업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적정 PBR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종 업체와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마이너스 75.70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투자 수익성 평가에 널리 사용됩니다. PER이 낮을수록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인 BPS는 5,889원이고 한 주당 순이익인 EPS는 996원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을 주당 단위로 표현한 지표들로 개별 투자자들이 한 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이 수익률은 배당금을 통한 투자 수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주식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동성화인텍 관련 시장에서는 여러 움직임이 보포되었습니다. 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변화와 함께 기업의 사업 활동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와 각종 공시를 통해 경영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는 특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입니다.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기대치를 하회하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사업 진출, 경영진 변경, 신제품 출시 등 주요 뉴스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동성화인텍는 자신의 사업 영역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시장 대응 능력은 향후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종 업계 기업들과의 경쟁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변화,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등은 모두 동성화인텍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 마진율이 압박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시장을 주도하는 큰 흐름을 만듭니다.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의 순매매는 마이너스 38,122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매 방향은 시장의 큰 흐름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순매매가 양수면 기관이 사고 있다는 뜻이고 음수면 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의 선제적 매매는 시장 심리 변화를 반영합니다. 특히 대규모 기관의 순매매 방향은 향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매는 플러스 8,258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활동은 국제 자본 흐름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환율 변동, 글로벌 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기관 순매매는 마이너스 99,504주, 외국인 순매매는 마이너스 8,157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투자자 동향의 변화는 시장의 심리와 기업에 대한 평가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외국인 보유율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59%의 보유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수준을 나타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높으면 국제 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시사합니다. 동성화인텍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채무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업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기술 혁신은 시장 점유율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기술 혁신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환경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산업 규제 강화는 기업의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 노동법 개정 등 각종 규제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수급 불균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펀드의 대량 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등은 단기적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 변화도 기업의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 등의 추세는 전통적인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과 재무 지표를 고려하면 단기 변동성을 감수하면서도 기업의 기본 가치를 주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매수 시점과 손절 포인트를 미리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내에서 적절한 비중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산 규모와 투자 기간에 맞는 종목 구성을 하는 것이 장기적 수익의 핵심입니다. 단기 매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기술적 분석과 함께 재무 지표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지수와의 상관관계, 동종 업종 기업들과의 비교, 거래량 변화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가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기술적 분석 지표인 이동평균선, 상대 강도 지수, 마일CD 등을 활용하면 시장 진입과 탈출 타이밍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 신사업 진출, 경영 전략 변화 등을 추적하면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 큰 종목에서 특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 투자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불입 타이밍을 고정하여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손실 관리도 중요합니다.
투자 초기에 손절 가격을 정해두고 이 가격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손절을 미루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최근 주가 변동과 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투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의 기본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본질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 변화를 주시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시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와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투자 판단을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시장 약세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명확히 한 후 계획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감정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 습득과 자기 판단입니다. 혼자만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분석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되 최종 투자 결정은 자신의 책임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는 신중함과 끈기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